자,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래. 상세랑 삭제를 하려고 해요.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은 지금 그 다음 페이지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상세 페이지를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요 URL에 반영되는 페이지를 이제 만들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기 기능까지 묶어서 할 건데,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론트엔드 아까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팝업이 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실제로 이제 삭제 페이지를 한 거고요. 여기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이 페이지에 접근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삭제가 됐단 말이죠. 이미 딜리트문 SQL이 수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머물러 있으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인 눌렀을 때 냅다 다른 페이지로 도망가야 되는데, 삭제됐으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를 머무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록으로 도망가야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목록에 우리가 수정하고 삭제 링크들을 넣어놨었는데,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튼 보여주고 삭제되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목록에 있는 삭제 기능도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일단 디파트먼트 컨트롤러에 학과 조회 기능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겟매핑에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디파트먼트 슬래시 뷰 밑에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패스 파라미터를 전달할 거예요. 그럼 이 패스 파라미터를 패스 베리에이블로 받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랑 괄호 안에 있는 단어가 똑같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int 타입의 id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여기서는 유효성 검사를 따로 안 해줘도 되는 게, 여기에 값이 없으면 404 에러가 나요. URL이 달라져 버리니까. 자, 가져온 데이터를 빈지에 넣어서 인풋 객체를 get 아이템에 걸었고요. 데이터 조회 결과는 아웃풋에 담았습니다. 적절하게 예외 처리했고요. 자, 이 아웃풋을 모델에 담아서 뷰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뷰.html에서는 요거 받아서 적절하게 출력만 해주면 되죠. 필요할 때는 링크 걸어서 출력해줬고요. 설립연도, 홈페이지까지.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버튼들. 목록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첫 페이지로 링크만 걸었고, 신규 등록도 링크 걸었고, 수정하기 같은 경우는 왓에 해당하는 정보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에 프라이머리 키 걸어서 이제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department.id 여기도 삭제를 위한 딜리트 페이지로 걸었어요. 자, CSS 클래스랑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걸 거라서 id 값 하나 줘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리프 기능 또 처음 나오는 건데요. TH-ATTR. 네, 요거는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데이터 네임은 변수값, 데이터 아이디도 변수값. 이렇게 하면은 자라가 갖고 있는 변수를
HTML에다 이렇게 숨겨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변수값을 자바스크립트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실행 순서가 항상 자바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순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 있는 변수를 다른 쪽으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자바로 전달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전달하려면 이건 방법이 AJAX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 페이지 소스 보기 보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프라이머리 키가 패스 파라미터로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 속성으로 변수 값들이 숨겨져 있죠. 삭제하기라는 기능은 아까 봤다시피 상세 페이지에서도 있고요. 목록 페이지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스크립트를 쓸 거기 때문에 script.js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제가 delete departme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이제 id 값으로 btn delete가 클릭됐을 때 함수를 이벤트 리스너로 연결을 한 건데 이 함수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있는 거죠. 스테이틱 안에 sh 밑에 js라는 폴더를 만들고 script.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delete department라고 해서 이벤트 객체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클릭됐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이때 이제 이벤트 정보를 담는 2라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은 거죠. 첫 번째 2.prevent default 일단은 페이지 이동 못하게 막아놨고요. 그럼 여기서 2.current 타겟이 뭐겠어요? 이 btn delete를 뜻하는 거죠. btn delete는 데이터 dname과 데이터 id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데이터 id 값은 필요가 없긴 하네. href로 삭제할 대상을 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삭제하기 버튼에 보면은 디파트먼트 밑에 딜리트에 503번이라고 지금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그냥 입력하기만 하면 컨텐츠가 막 지워진다. 그러면 될까? 어떻게든 이 주소만 알아내서 여기다가 딜리트 509라고 삭제 주소 입력하면 데이터가 막 삭제가 된대.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보안상 뻥 뚫려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삭제가 되면 내가 여기 값을 임의로 막 이렇게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아무거나 지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URL 입력하면 method.allowed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405 에러가 나죠. 자, 버튼이 클릭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죠. 자, 일단 무슨 학과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id 값이 없어도 돼요. 이게 지금 이거랑 여기 이 코드가 없어도 되네요. 자, 2.current target.get attribute href 값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링크에 걸려있는 href 값이니까 이런 값을 가져온 거겠죠. 이런 값을.
자, 이거를 폼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create element. 폼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폼 태그를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CSS 스타일 디스플레이 논 걸었어요. 메소드 포스트 걸고 액션에다가 이 주소를 걸어요. 폼 스타일에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걸고 액션은 링크가 갖고 있던 href 값을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포스트로 걸어요. 메소드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get, post, put, delete. 근데 post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 적합한 거는 delete죠. 하지만 HTML은 get하고 post 두 개밖에 못 써요. 그래서 백엔드 쪽에서 약간의 꼼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는 진짜 꼼수로 시작하던 건데 저도 이거 오늘 발견했어요. 스프링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네요. input 타입 hidden 안 보이죠? name은 언더바 메소드, value는 delete. 이렇게 히든 필드를 포함시켜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면 스프링 백엔드가 이걸 딜리트 방식으로 받아요. 대신에 약간의 설정값을 추가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엘리먼트를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코드에 보면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input 타입 hidden, name은 id, value는 해갖고 아까 데이터 id 속성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끔 이렇게 id 필드 만드는 코드도 들어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차피 여기 패스 파라미터로 id 값 있는데 얘를 뭐하러 넣어서 보내. 얘가 필요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는 거 굳이 실습할 때 그냥 다 코딩하셔도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코드니까 id 필드 만드는 부분은 제외하고 실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폼 태그를 바디 태그 안에 추가한 다음에 얘를 서브밋을 시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강제로 폼을 만들어서 서브밋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컨트롤러 쪽에서 딜리트 매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언더바 메소드라는 필드가 없고 여기 메소드에 딜리트 이렇게 해서 보내면 컨트롤러가 무조건 포스트로밖에 연결이 안 돼요. 포스트 매핑으로밖에 연결이 안 돼요. 무조건. HTML이 폼 태그 메소드 속성에서 지원하는 게 getPost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런 식의 꼼수로 이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딜리트 매핑이 반응을 하고요. 여기에 파라미터 값 받을 테니까 패스 베리에이블로 받아서 요 값을 빈즈에 담고요. 빈즈를 서비스한테 던져주면은 얘가 데이터 삭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하나 보내주고요. 우리가 리다이렉트 방법을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리다이렉트 콜론 하고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저장했을 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하면은 페이지 이동 과정에서 메시지 박스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지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메시지 박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웹헬퍼.리다이렉트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웹헬퍼라는 클래스 안에 코드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실습했던 코드가 이거였어요. 메타 태그. 근데 이거를 제가 오전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게 분명히 지난 기수까지는 문제가 없던 코드인데 지금 실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페이지 이동이.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이제 브라우저들이 이 메타 태그를 지원을 안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window.location.replace라고 하는 기능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 사항이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코드가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HTML이 아니었어요. 출력 문자열이. 근데 이것도 일부 브라우저들이 완전한 형태의 HTML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출력문을 전체적으로 완전한 HTML을 출력하게끔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웹헬퍼 부분도 이거 수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이미 진도 지나간 부분이라서 그 자료 압축 해제하시면 웹헬퍼.java는 완성 코드 파일을 제가 원본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냥 그 파일로 파일 통째로 교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가 가능해지면은 index.html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수정 버튼이랑 삭제 버튼을 넣어놨었단 말이에요. 이 삭제 버튼에 대해서 똑같이 삭제할 수 있는 페이지 주소 걸어주고 /department/delete 그 뒤에 뭔가 변수를 걸 건데 이 자리에 적용될 수 있는 값이 id라는 이름으로 적용될 값이 department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id 값이다. 자, 데이터 속성 넣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목록이죠. index.html이 목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상에 출력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삭제 버튼이. 그러면 얘는 document.querySelector로 이벤트를 걸어야겠어? querySelector all로 걸어야겠어? 그죠? querySelector all로 걸어야죠. 그래서 클래스를 줬어요. 자, .btn delete에 대해서 querySelector all 반복 돌면서 v 하나씩 가져와서 클릭 이벤트에 delete department 아까 만들었던 스크립트 참조했습니다. 양 파일 두 군데에서 써야 돼서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로 빼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삭제 버튼에 제가 뭐 자바스크립트 추가하면서 CSS 클래스도 좀 추가를 해놨거든요. 스타일시트 파일 조금 더 수정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CSS 파일도 새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세와 삭제까지. 네,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요거 완성되시면은 시간 봐서 수정을 오늘 할지 내일로 넘길지 확인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요거 실습들 진행합시다.